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는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때 그 얘기는 누굴 지칭하냐면 별명이 없으면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지칭해요. 국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마르쿠제를 포함해서 뭐 아도르노나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이 한 것이 유명했었거든요. 그 마르쿠제 책인데 또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 한 명 한 명 다 그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을 놓고서 이제 그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그 공부도 잘하고 언제 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읽고 그러다가 프로이드도 재해석하고 니체도 끌고 나가는데 아도르노 보면 할 말이 딱 떨어지는 게요. 아도르노 책의 어떤 책의 3분의 1은 악보예요. 그래서 무슨 타노이저를 분석을 하고 박제를 분석하는데 야씨 뭐야 이거는. 그래서 아도르노의 미학은 음악에서부터 많이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학자라서 공부를 잘하고 책을 잘하는 건 알겠는데 악보도 다 보면 그러면 못 저런 소리야라고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오케스트라에 대한 몇 개 얘기를 좀 할 수 있지만 나 같으면 오케스트라 몇 악장에서 이렇게 작곡을 하겠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아도르노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서 아도르노가 음표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박자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나 같으면 싱커페이션을 2번 주겠다. 근데 그거는 철학이 뭐고 뭐 때문에 숨결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좀 너무하잖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아도르노는 부자잖아. 예를 들면 나도 아버지가 좋아가지고서 아버지 돈이 많아가지고서 옛날부터 그런 거 어렸을 때 다 하고 오페라 다 뛰고 그랬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텐데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가난한 집의 자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나 그런 거다.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선택들이죠. 그러니까 부자면은 부자들의 복무하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런 거다라고 할 때 개인한테 주는 자유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자들이 착한 학문을 할 때 이런 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조그만 거라도 깊게 좀 연구를 하는데 큰 얘기들은 좀 부자들이 해주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필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얘기는 되게 제한적인 거고 결국은 사장들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르트르로 돌아갑시다. 사르트르에 대한 필름들을 제가 꽤 봤거든요. 근데 사르트르는 심한 사팔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팔은 이렇게 좌우로 사팔이잖아요. 사르트르는 거기에다가 상하로도 사팔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시대에 잘생겼다라고 사르트를 표현한 사람은 없고 심한 사팔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필름을 보니까 카바레 색스폰을 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하잖아요.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더 잘하는데 색스폰까지 그냥 막 불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집회도 하고 막 연설도요 깨메라드라고 시작하는 그런 연설이 있거든요. 베트남 반전 연설인데 목소리도 좋아요. 그리고 목 더 잘해요. 으이씨 그러면 뭐 어쩌란 소리야 라고 하는데 사르트르도 부자고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도 부자들이 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도 보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학자의 탄생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선택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꼭 부자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이유들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그런 첫 번째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들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르트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사르트르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유럽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소위 성 10개씩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아직 귀족이 깨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귀족주의가 지금도 남아있고 프랑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부자라고 하면 성 한 10개쯤 있어야 부자예요. 여러분 성 없으시죠? 근데 이런 학자가 어떨 때 탄생하냐라고 많이 보면은 그것도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데 누군가가 극복할 대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등장을 하니까 사르트르를 이겨마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지지하는 학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한국을 보니까 사르트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학자들이 있는데 당대 최고의 학자인데 그 사람 하는 거 너무 재수없고 미워가지고서 공부를 해서 저 사람을 우리가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없거든요. 그쵸?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학자다 혹은 교수라고 얘기하는데 사르트르급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탁 꼬리를 내리죠. 그렇게는 못하고 라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극복의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비슷한 예를 제가 좀 찾아보다가 약간 에코, 갈레아노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래서 중요한 학자로 종종 제시를 하거든요. 에코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포스트 모던 쪽으로 분류를 하고요. 본인도 포스트 모던 쪽에 그러니까 소설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별로 자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아까 있던 그 사람들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면은 에코는 이제 그 독일, 그러니까 이탈리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에코가 있고 갈레아노가 있거든요. 갈레아노는 우리 축구에서 이겼던 우루과이 사람이에요. 에이씨, 우루과이 그럼 싫죠? 여기 사람인데, 그러니까 왜 이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냐면요. 한국은 프랑스가 아니고 우리는 후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공부 누가 제일 잘했죠? 해방 후에. 제일 잘해서 진짜 우리 시대 최고의 석학이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죠? 일반인들도 다 알고 너무 매력적이고 노회찬? 제가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노회찬 후원회장 했는데요. 제 주변에 같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 진짜 의인이다 그러더라고요. 노회찬이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해주니?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저한테 막 의인이래요. 네가 돈 보고 세상 살거나 권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확실히 알겠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노회찬 찍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되는 쪽에 한 번도 안 쓰냐 그러고. 에코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네라는 영화를 보라고 했던 거는 그것도 일종의 실존주의가 한참 강할 때 나온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패러디해서 에코가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 묻지 맙시다라는 그런 책을 쓴 게 있고요. 88만 원세 때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비슷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사르트르 시대부터 후기 구조주의까지 다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하고 달리 이탈리아 버전이고요. 이태리가 한국과 비슷하게 좀 꽂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가 하는 정도는 축구 말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섬유업을 이태리도 열심히 했고 우리도 했고 그러니까 이태리도 밀라노가 있고 그 밑에 남부가 있는데 남부보다는 우리가 조금 잘하는 것 같고 밀라노보다는 우리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에코한테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외국에서 이제 이 발표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에코가 그렇게 날릴 때 그러니까 에코는 이태리 공산당의 라이터를 대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태리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은 이태리는 기업이 더 세지고 마피아가 더 세지고 정치가 마피아처럼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나빠졌어요. 에코가 있을 때. 갈레아노는 우루과이 사람인데요.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인데 글을 아주 잘 쓰고 진짜 재밌는 글을 많이 썼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소개된 갈레아노 책은요. 축구 그 빛과 그림자라는 책인데 정몽준이 추천자 샀어요. 2002년에 축구 한참 할 때 축구 책이 너무 없으니까 그걸 번역했는데 정몽준이 추천을 했죠. 안 봤을 거예요 아마. 안 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아마 했을 텐데. 에코는 용감한 사람인 게요. 이태리아도 축구라면 막 미치잖아요. 거기에 그 한가운데서 축구 좋아하는 놈들은 그런 칼럼을 쓴 사람이에요. 아마 목숨 걸고 쓴 거죠. 갈레아노는 그 당시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미 축구는 제국과 싸웠던 민중의 분노이고
민중의 무기이다.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두 사람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축구 전문 기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가 축구 좋아해 싫어해라는 거는 그건 좀 너무 편안한 질문이고 어떤 맥락에 따라 다르죠. 갈레아노는 우루과이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망명가했다가 자기 조국이 해방을 시킨 거죠. 자기 책을 가지고서. 그리고선 절름발이가 됐죠. 고문도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기고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코를 비롯한 되게 멋있는 학자들이 하나 있고 에코가 있고 갈레아노가 있으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갈레아노를 읽으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갈레아노가 글을 열심히 썼을 때 그 나라는 해방됐거든요. 근데 에코가 아무리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그 당시 이탈리아는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면은 뭘 봐야겠냐. 저는 진짜로 한국 사람들이 꼭 봤으면 하는 책을 어둠 속의 촛불이라는 책인데요. 창비에서 나왔고요. 희망. 촛불인데 씨. 레베카 소울릿이라는 그런 활동가가 낸 책이에요. 저 책이 사실은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죽어라고 안 보더라고요. 책은 재미없어요. 없는데 이건 이긴 사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부시 1기가 끝나고 2기가 시작될 때 촘스키를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시가 안 되기를 바랬는데 부시가 됐어요. 됐는데 이를테면은 우리를 비교하면요. 이명박 끝나고 나서 딴 게 오길 바랬는데 박근혜가 왔다. 예전에 이재호가 왔다 그러면은 가슴이 막 아플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방송국 PD나 기자들 중에 전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전향했냐 그러면은 박근혜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니? 차라리 지금 전향하는 게 낫지. 이해는 가죠. 용서가 안 되죠.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기 부시가 두 번째 됐을 때 그때 약간 억지로 갖다 붙이기로 한 것도 있지만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쓴 건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구급파들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역에서 댐과 관련돼서 싸움에서 이긴 거는 에코레인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관 비슷한데 생태를 지킨 약간 구급파들도 일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전우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산 지키나 산 가꾸기 뭐 그런 건 좀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손을 잡냐라고 막 하는데 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로 저런 그러니까 흑인 빈민 운동가 출신이었던 어떤 변호사 상원의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좋다라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고민을 했고 이 사람들을 계산해보면 2% 바꾼 거거든요. 2%를 바꿔서 세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코나 푸코 같은 데 비해서 이름도 별로 없고 폼도 안 내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한국 갈레아노 같은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아사 마코토나 이 책도 제가 해자에 썼는데 죽어도 안 팔리더만요. 아마미야 카린. 저랑 공조로 책을 썼는데 이 책도 죽어라고 안 팔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난 2, 3년 동안 움직여서 50년 동안의 자민당 역사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의 중요함이나 학의 중요함으로 치면은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저자는 아니고 소문나는 그런 철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지지하는 항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왜 20대가 투표에 참여해야 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빈곤의 이론가들이거든요. 반빈곤 운동했던 사람들인데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느낀 얘기 그대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자기가 고민했던 거와 자기를 했던 아까 좀 지난 시간에 말해서 성찰에 관한 얘기들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책이니까 저한테 만약에 푸코 책이 쭉 있고 데리다 책이 쭉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 책이 쭉 있으면은 어떤 책이 중요하냐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걸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멋있긴 한데 졌던 사람들의 책을 그러니까 제가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쭉 이거는 기본 텍스트를 읽으면 되는데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이겼던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해서 사람들과 호흡을 하거나 그